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갤럭시 Z 폴드 7의 핵심적인 매력은 펼쳐서 8인치 대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화면을 비롯해서 갤럭시 Z 폴드 7을 200% 활용하기 위한 핵심 설정과 사용하기 좋은 기능들을 폴드 덕후 7년차의 경험을 녹여서 정말 유용한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폴드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알려드리지만 폴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까지 이걸 왜 안 썼지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의 안드로이드 16 원UI 8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전 세대 모델들도 대부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사전 준비가 아주 조금 필요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설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커스터마이징 앱 굿낙을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굿낙의 앱 메뉴에서 사운드 어시스턴트, 카메라 어시스턴트 두 개를 설치합니다. 가장 먼저 8인치 대화면을 사용하다 보면 이분할을 통해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기본 설정에서 이분할로 두 개의 앱을 띄워보면 화면 위의 상태 표시줄과 아래의 태스크바나 내비게이션 바가 보여서 어수선하고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가면 보이는 멀티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세부 메뉴에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가 있는데 바로 활성화합니다. 다시 분할 화면을 띄워보면 처음 봤던 모습과 다르게 화면 상단과 하단에 거슬리는 것 없이 화면을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하나의 동작만 할 때는 상단 상대 표시줄이나 하단에 별도의 바가 있는 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 분할 화면을 사용할 때는 화면을 나눠서 알뜰하게 사용하니까 군더더기 없이 화면을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설정할 건 역시 분할 화면과 관련된 것으로 네이버 앱을 실행시키고 넷플릭스 앱을 불러와서 이분할 적용을 하려고 끌어와 보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앱은 분할 화면으로 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분할 화면을 지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든 앱을 분할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에 유용한 기능에서 실험실에 들어가면 있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분할 화면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오던 넷플릭스도 분할 화면으로 문제없이 실행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갤럭시 설정의 실험실 기능은 자연스럽게 본 기능으로 추가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은 꽤나 유용한 기능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사라지기보다는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설명할 내용은 분할 화면을 쉽고 빠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설정의 유용한 기능이 있는 멀티 윈도우에 들어가서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을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한 제스처로 분할 화면을 여는 방법인데 앱이 하나 떠 있는 상태에서 새로 분할을 하고 싶다면 손가락 두 개로 화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고 실행을 원하는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앱이 하나 떠 있는 상태에서 가로 분할을 하고 싶으면 역시나 손가락 두 개로 화면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하고 실행하고 싶은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분할 화면을 열기 위한 과정이 단 하나의 제스처 동작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조금만 적응하면 정말 편합니다. 다음은 엣지 패널을 이용해서 분할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기본 설정 상태로 앱 하나가 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앱 하나를 더 불러와서 분할 화면을 사용하려면 앱 목록에서 앱을 꾹 누른 다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 귀찮은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엣지 패널을 켜고 아래에 있는 편집 메뉴를 누른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 보면 있는 분할 화면으로 열기 방법을 한 번 누르기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앱이 하나 실행된 상태에서 엣지 패널을 열고 분할 화면으로 열고자 하는 앱을 꾹 눌러서 드래그할 필요 없이 한 번 터치만 해주면 바로 분할 화면으로 실행이 됩니다. 분할 화면으로 접근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분할 화면 세트인 앱 페어를 저장해 두고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분할 화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분할 화면 메뉴를 누르면 별 모양 메뉴가 있습니다. 별 모양을 누르면 앱 페어를 추가할 수 있는 위치 3개가 나옵니다.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곳에 저장해두고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엣지 패널에 추가해서 사용 중입니다. 앱 페어는 저장 당시 세로 분할이면 세로 분할 상태로 저장이 되고 가로 분할 상태면 가로 분할 상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홈화면에 앱 페어를 추가하면 홈화면에 앱 페어 아이콘이 생기고 누르면 바로 분할 화면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홈화면에 많은 것을 깔아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엣지 패널에 저장해두고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태스크바에 앱 페어를 추가하게 되면 앱 사용 시 아래에 나오는 태스크바에서 앱 페어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추가하는 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분할 화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폴드 사용이 처음이라면 일단 알려드린 방법을 모두 활성화해두고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취향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방법은 나중에 꺼두면 되거든요. 중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엣지 패널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분할 화면으로의 접근이나 APR 저장 모두 엣지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인치 대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할 화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본 사용 방법도 들여다봅니다. 분할 화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좌우에 있는 앱을 전환하거나 위아래에 있는 앱을 상호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로 분할 상태에서 가로 분할 상태로 변경하거나 가로 분할 상태에서 세로 분할 상태로 변경하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고, 점 3개 메뉴 버튼이 있는 부분을 꾹 눌러서 분할된 화면의 비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2분할 상태에서 앱을 하나 더 추가해서 3분할 사용을 할 수 있고, 3분할 상태에서 새로운 앱을 추가하면 가장 최근에 추가한 앱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때 새로운 앱을 특정 앱의 자리에 넣고 싶다면 터치 앤 드래그로 끌어와서 넣으면 됩니다. 3분할 역시 분할 형태를 가로 분할이든 세로 분할이든 자유롭게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 설명할 설정은 2개 이상의 앱에서 동시에 오디오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2개의 영상을 동시에 볼 때 꼭 필요한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띄워두고 영상을 재생하면 하나가 재생되고 있을 때 다른 하나를 재생하면 먼저 재생 중인 것이 멈추고 뒤에 재생한 것이 플레이가 됩니다. 계속 반복해도 동시에 2개의 영상이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설치해둔 사운드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서 메뉴를 쭉 내리면 가장 아래에 있는 멀티 사운드가 있는데, 활성화를 하고 앱 선택으로 들어가서 모든 앱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2개 이상의 앱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했을 때 이상 없이 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나왔으니 설정해두면 좋은 2가지를 체크하면, 하나는 음량 간격 변경으로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바꿔주고, 다른 하나는 가장 위에 있는 메뉴인 음량 패널 직접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이 2가지 설정을 하고 나서 음량을 조절해보면 음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나오고, 한번 누를 때마다 5단위로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량 패널은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알려드린 2가지 설정만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다음은 윈도우의 작업 표준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태스크바입니다. 태스크바는 하나 앱을 실행해서 사용할 때 아래쪽에 나와서 다른 앱으로의 빠른 전환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최근 및 추천 앱이 오른쪽에 나오는데, 최대 4개가 나오게 설정을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가면 태스크바가 있고 최근 및 추천 앱 표시를 4개로 변경합니다. 지금 이 G 폴더 7에서는 앞에서 앱 페어를 설정하면서 추가한 2개의 앱 페어 아이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최근 및 추천 앱 표시가 2개만 뜨는데, G 폴더 6를 잠깐 가져와서 태스크바를 보면 최대 4개의 최근 및 추천 앱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 자주 사용하는 앱을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최근 앱이 4개까지 뜨면 자주 사용하는 앱을 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성이 좋아진 만큼 설정의 디스플레이로 가면 있는 커버 화면에서 앱 이어서 사용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보면 항상 위로 미러 앱 이어서 사용 2가지가 있는데, 위로 미러 앱 이어서 사용으로 설정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펼친 상태에서 앱을 사용하다가 폰을 접었을 때 커버 화면에 나오는 화살표를 따라서 화면을 밀면 사용하던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앱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폰을 끄고자 했다면 가만 놔두면 알아서 화면이 꺼집니다. 혹시나 항상으로 설정을 하면 앱을 사용하다가 바로 폰을 접어서 스마트폰을 끄는 게 안 되니까 별로입니다. 10번째 살펴볼 내용은 카메라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설정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한데, 여기서는 사용자의 취향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3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 보면 영상을 시작하면서 설치해둔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하위 메뉴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메뉴가 많은데, 고급 해상도 옵션으로 가서 디지털 줌 업 스케일을 활성화하고, 밖으로 나와서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있는 초점 우선을 활성화해서 사진을 막 찍었을 때 초점이 나가는 일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나서 나중에 결과물을 확인할 때 화질이 별로라서 보면 해상도 설정을 고해상도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8K까지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인데 기본 설정이 FHD거든요. 8K는 용량 문제도 있고 다른 기기에서 사용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4K인 UHD로 설정해두면 무난합니다. FPS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많이 찍으면 60도 좋은데 기본인 30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체크 포인트는 영상을 찍는 각 모드별로 해상도 설정이 별개라서 동영상, 프로 동영상, 인물 동영상 모두 UHD로 따로 설정을 변경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별개로 UHD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모드를 자주 변경한다면 나중에 찍고 나서 FHD 일이 생기곤 하거든요.
11번째 이야기는 큰 화면에서 큰 위젯을 써보자 입니다. 아무래도 화면이 클수록 위젯을 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화면을 가득 채우는 큰 위젯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 위젯을 가져와서 추가하면 작은 모습이지만 확대를 하면 위젯 상태에서 어떤 메일이 왔는지 아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핫한 제미나이 위젯을 불러오면 기본 모습은 작지만 크기를 늘려주면 기능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늘어나면서 사용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더해서 큰 위젯을 위젯 스틱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데 위젯을 꾹 누르면 나오는 위젯 스틱 만들기를 눌러서 2개 이상의 위젯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위젯을 하나의 공간에서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커다란 위젯을 하나의 공간에서 사용하니까 공간 활용성도 좋아져서 만족감이 더 올라갑니다. 이제 설명할 내용이 2가지가 남았는데 꼭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최신 원UI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대부분의 갤럭시 폰에 해당하는 기본 설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갤럭시 Z 폴드 7을 처음 사용할 때 화면을 아무 곳이나 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고 빠른 설정창을 꺼내는 것은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만 가능합니다. 빠른 설정창과 알림창을 분리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빠른 설정창을 내리고 위에 있는 편집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왼쪽 위에 있는 빠른 설정창 설정으로 들어가서 따로 보기로 되어 있는 설정을 함께 보기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홈화면 아무 곳이나 내렸을 때 빠른 설정창과 알림들을 함께 볼 수 있고 한 번 더 내리면 빠른 설정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명할 설정은 기본 USB 구성입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기본 설정이 USB 충전이라서 파일 교환을 위해서는 설정을 수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USB 케이블로는 무조건 충전만 하고 파일을 무선으로 교환하는 분들은 설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유선으로 파일 교환을 자주 하는 분들은 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USB 구성 설정은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 있어서 휴대전화 정보의 소프트웨어 정보에 가서 빌드본을 연타해서 개발자 옵션을 켜야 합니다.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메뉴를 내리다 보면 기본 USB 구성이 나오고 들어가서 설정을 파일 전송으로 변경합니다. 변경을 하고 나서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면 바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상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정들과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기본 설정 상태 그대로 사용해도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꿀정자들이 Z 폴드 7의 핵심 특징인 대화면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